여성 범죄자 40만 명 시대. 범죄를 저지른 그녀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사건 속 심리를 추리하는 6명의 마스터. 빨간 핸드백 속에 숨겨진 위험한 그녀의 비밀을 파헤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벌써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각각 이제 의상들의 자기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배 교수님은 이렇게 댄디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블로서 네. 자기의 정체성을 좀 가리고 앞에 정체성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인격을 가리면서 일격을 가리면서 프로파일러로서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추리 마스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죠. 예, 예. 조용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석정 우리 공감 마스터는 오늘 벨리 뭔가요? 갔다 오신 거 아닌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머리띠 아닙니까? 보통 현영 씨가 워낙 옷을 좋아하니까 현영 씨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오면은 저게 무대 의상인지 그쵸. 본인 의상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옷에 관심을 많이 저 갖고 옷 좋아해요. 그 매장 앞에 있는 마네킹하고 진짜 몸매가 유사하신 아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마네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요? 또 곽정원 씨는 또 패션모터답게 항상 이렇게 다양한 의상을 어떤 날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원피스로 이렇게 그래. 그리고 하고. 어떤 날은 라이더 자켓 같은 거 입어서 약간 폭주족 같은 느낌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네, 오늘은 진주로 포인트. 원래 좋아하는 의상 컨셉은 뭐예요? 보수적인 옷일수록 좋아해요. 보수적인 거요? 안 그럴 것 같죠?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깨에 딱 각 잡혀 있고 뭐 노출은 최대한으로 좀 없고 아 그래요? 단정하고 약간 이 여성들의 패션과 범죄와 좀 연관성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려한 이런 어떤 눈길을 끄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건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는 2배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여성의 옷차림 자체와 성범죄 관련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고. 관계 별로 없어요? 근데 재산범죄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대상이 되는 거. 근데 그게 여자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꽃뱀 내지는 그런 제비 거예요, 뭐 이런 거. 재산범죄? 그런 전 재산을 노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친구. 주로 그렇게 될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여성이 만취 상태에 귀가할 경우에는 어때요? 위험하지. 남자도 그렇지만 사실 위험하긴 위험하죠. 위험하지. 귀가 시간도 시간인데 사실은 만취 상태라는 거. 만취.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코올 농도가 순발력 뭐 이런 올라가게 되면 판단력이 일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 운동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몸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을 거고요. 자, 어쨌든 뭐 남녀 다 너무 늦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드시고 귀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입니다. 세 여성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뭐야?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맨발로 골목길을 헤매는 한 여자. 그녀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섯 시간 전 혼자 살고 있던 희진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까 그 길에 있던 그 그런데 분이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언니. 니네들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니네들이? 아는 사람들. 일단 들어와.
희진의 집을 찾은 두 사람은 그녀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 어려요. 젊어. 뭐야? 너희들 왜 이래? 몰라서 물어? 스스로 매를 버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왜? 난 모르겠어. 너희들이 왜 이러는지. 몰라. 집에 들어선 후 무섭게 돌변한 두 사람. 술 취한 거예요? 난 니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두 사람에게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리가 들릴 텐데 밖으로. 그러니까 옆집에서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저렇게.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줄게. 오마이갓. 그들의 폭행은 과격하고 잔인했다. 희진이 기절할 때까지 5시간에 걸쳐 그녀를 괴롭히며 폭행을 가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희진을 폭행한 두 사람은 태연하게 잠이 들었다. 뭐야, 사이코 드라마야, 뭐야? 술 취했으니까. 아까 술 취한 상태였죠. 근데 약간 분명히. 예. 그래요? 때리다가 지쳤어. 저도 취한 것 같아요. 약간 감정이 막. 도망갔구나.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폭행을 당한 희진. 그녀는 무슨 일로 이런 끔찍한 폭행을 당한 것일까? 그리고 그녀를 폭행한 두 사람과는 어떤 관계일까? 무슨 사이코 드라마. 이게 하고 이게 무슨 너무 황당하잖아. 여성 조폭 이야기 같기도 하고. 추리 마스터 우리 배상호 교수님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범인 둘이 이제 오전 3시니까 뭐 새벽이죠. 밤에 맞지, 들어와 맞지. 갖고 이제 혼자 사는 피해자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뭐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 뭐 저 테이프로 해갖고 뭐 꽁꽁 묶어놓고 폭행을 많이 한 거고. 근데 이제 폭행을 하다 지쳐갖고 잠이 든 이제 또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행인들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건데 실제로 이제 상당히 심한 폭행들, 뭐 욕실로 끌고 가서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가 아니면 뭐 5시간 동안 강금에 폭행한 정도 좀. 몇 시간이요? 몇 시간? 5시간. 5시간 동안 때렸어요. 다행히 피해자가 죽진 않았네요. 정말 작정을 하고 간 거야. 근데 왜 작정을 했을까? 왜? 남자를 뺏었나? 네가 얼굴 반반해서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 그러니까 언니라 그랬는데 이 언니가 이 둘 중에 한 명 멤버의 남자친구랑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한 거지. 나 그 누나랑 만나. 그래서 옆에서 같이 듣던 친구가 뭐 바람을 폈다고?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연의 추측에는 항상 뭐 치정 관계, 내연 뭐 이런 관계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일 것 같아요. 동네 동생들이 놀러 온 느낌이에요. 왜냐면 딱 문 열었을 때 언니 했어. 너는 언니라고 지금, 했죠. 응,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러고 문을 열어서 들어왔잖아. 근데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좀 당황한 것 같았죠. 뭐야? 왜? 뭐 이런 거였어. 근데 그렇다고 두려움이 있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긴 했겠죠. 굉장히 조폭 사이 같은데. 조폭 사이 말고 갯돈 사이 아닐까요? 개떤 사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잖아요. 간지 하지 깨니 뭐니. 이런 거 했는데 이 언니가 딱 이거를 어디다 썼는데 그게 자기는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애들이 깨워놨구나. 알게 돼서 찾아온 거지. 집에 와본 적이 있는 그럴 가능성이 사이였으면 있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학교 선후배 관계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쌓여왔긴 왔는데 이제 술 마시고 터트릴 만한 뭔가 원한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일단 폭행을 하고 폭행 중간중간에 계속 술을 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쳐서 술이 취해서 피해자를 놔둔 채로 잠이 들었다는 거 보니까
우발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자라고 가긴 갔는데 분명한 거는 초범이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초범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술병들이 있고 5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 그때 생각나지? 이렇게 안 나. 안 나? 알게 그때 해줄까? 몇 알경 생각 안 나? 안 나. 막 이러면서 5시간 동안 뭔가 얘랑 풀어야 되는 게 공풀이를. 스토리가 그렇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봐. 마시면서 너 화난다. 너 잠깐 있어봐. 그리고 갑자기 또 화가 때리고. 올라와서 또 때리고. 육인의 마스터가 추리한 사건의 내용.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자친구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한 복수였을까? 혹시 세 여자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던 것은 아닐까? 개주였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돈을 횡령했을 수도 있다. 세 여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로 오랜 원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뭐 폭력사가 많이 안 일어나서 이번 사건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안 맞아봤어요? 아니, 전 머리만 좀 뽑혀봤어요. 아,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머리끄댕이? 진짜로 잡았어요? 진짜로 잡혀가지고 안 때릴 줄 알고 근데 왜 말싸움하다가 왜 잡혔어요? 나는 정말 말싸움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툭 치기져서 야 어딜 쳐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말싸움하다 툭 어깨 친 거가?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서 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남어 이런데 얘가 진짜 집에 안 가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끝나고 걔를 쳐다보면서 가방을 얼른 얘가 나보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잖아. 그래서 뭘 어쨌는데 뭐 나 머리 잡지 말자 치사하게 이랬는데 바로 잡혀. 진짜 머리 그냥 이만큼 뽑혔어. 근데 내 친구가 말려줬어. 하지 그래. 말라고. 어쨌든 네, 다행이다. 배 교수님, 첫 번째 단서는 어떤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사실 의문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숙제 선후배인지. 그렇죠. 이 세 여자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라고 보시면 만약에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저 많이. 빨간 핸드백 첫 번째 단서가 무슨 뭐 동문회 뭐 이런 노트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졸업 학교 앨범. 선후배. 학교, 졸업 앨범. 네.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심리 마스터 양재진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궁금하다. 학교 쪽일까? 가위네요. 가윈? 가위인데요. 뭐 미용용 가위. 예. 아, 이게 미용용 처음에 가위구나. 수술용 가위인 줄 알고 봤는데 손잡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미용용 가위네요. 예. 이걸로 개털도 깎나요? 애견샵에서 만난 비슷하지? 그럴 수도 아, 있죠. 따로 있어요, 애견 가위는. 아,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 미용실. 빛도 있고 뭐 이렇게. 컷 가위 맞아요? 커트라인. 맞아요? 그냥 사람 머리만 자르는 근데 거. 저기 가위. 미용 가위 같은 예. 경우도 뭐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가위처럼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일반 가위하고 좀 다르고. 예. 아, 아니면 같이 같은 샵 다니는 사이? 같은 샵 다니는 사이. 헤어샵을 왜 헤어샵에서 그 연예인들도 보면 샵에서 싸웠다고 막 하잖아요. 머리끄댕이 그런 거. 잡고. 같은 샵을 다녔을 수도 있겠네요. 뭘 많이 알고 있는. 샵 프렌드. 한 선생님한테 셋 다 관리받는 손님. 뭐 아니면 손님과 다 그 선생님?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 선생님 입을 통해서 이 언니 얘기, 얘네 동생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뒷담화를 거지. 들어. 근데 나는 저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학원. 미용 학원 같은 건가? 아, 학원 뭐, 동기생. 그럴 수 있죠. 셋이 미용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커트라인 정하는 시험 있잖아요. 통과자 정하는 시험인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언니가 미용 학원 선생님하고 사귄 거야. 그래서 반칙으로 점수가 올라갔어요? 점수가 올라갔어. 이거에 얘네가 되게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난 거야. 자, 첫 번째 이 가위 어떤 의미인지 보시죠. 세 여자의 인연은 미용실에서 시작됐다. 학원이 아니고 미용실이네. 어서 오세요. 커트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디자이너. 디자이너들. 그들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사이였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들 사이엔 미묘한 경쟁 심리가 늘 존재하고 있었다. 미용실 선배인 33살 희진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20대 후배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님 많은 저 원장님은 많아. 그렇죠. 누나, 이번에 인센티브 장난 아니겠다. 아직 몰라. 한 300 정도 되지 않아? 아 무슨 아직 나도 모르지 그거. 좋겠다 언니야. 좋긴 좋다. 특히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수지와 이제 막 정식 디자이너가 된 세나는 희진에게 있어 눈의 가시 같았다. 한때는 가장 인기 있는 헤어 디자이너로 수지만큼 실적이 좋았던 희진.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계속되는 실적 하락은 급기야 희진에게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오. 나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건 처음이잖아. 나 진짜 급해서 그래. 200만 좀 빌려줘. 나 이번에도 못 채우면 잘린다니까. 부족한 실적을 사비로 채우기 시작한 희진. 그것은 엄연한 부정행위였는데 희진의 계속된 부정은 결국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후배들을 보며 위기감을 느껴왔던 선배 희진. 이 모든 비극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아, 같은 직장 동료. 그런 선후배 사이. 보기에는 제 선배가 약간 손님이 없어지고 좀 상실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저희가 보였어요. 셋을 정리를 하자면은 네. 가장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조금 나이차가 있었고요. 이게 33 피해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지라고 돼 있는 두 번째 분이 27.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23. 어이구.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이가 좀 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직급은 이제 먼저 들어온 선배가 좀 높았던 그런 걸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 맞은 분이 선배, 예. 떼신 때린 분들이 후배. 피해자가 이제 선배가 되는 거예요. 약간 연예계 보는 듯한 기분도 좀 있어요. 왜요? 아, 밀리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런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어리고 막 예쁜 후배들이 막 올라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다음 자리로 와줘야 되고 옮겨야 되고. 저희는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 일 안 해봐서 그런데 곽정은 씨는 사실은 이제 아니, 저는 뭐 커리어의 전 기간이 다 여성들만 있는. 전부 다 해서 네, 그러니까 한 부서가 이제 편집부가 가장 이제 중추적인 부서인데 그 부서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죠. 장점과 단점이 있다요. 여성들끼리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공감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대화가 많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성적인 어떤 이게 조화로운 상황이어야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약간 갈등이 있어도 그게 또 이렇게 무마가 잘 되기도 맞아. 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끼리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약간 동성끼리만 있기 때문에 좀 더 갈등이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빨리 되지는 않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멀었죠. 혹시 뭐 황석철 씨는 남자분들이랑 같이 막 일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적은 없었어요? 아니 너무 즐거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레지던트 4년 차 때는 전체 저희 병동회의를 하면 30명 정도가 하는데 남자는 저 혼자였었거든요. 이게 어떤 여성들끼리의 이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게 뭐가 문제가 되고 왜 문제가 되지를 하는 게 그 남자들은 안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근데 그 있더라고요. 안에서 함께 일을 하는 건 괜찮으세요? 여자들하고? 아, 그때 당시 레전드 때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이쁨 받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더 바쁘니까. 힘들지. 이뻐. 이뻐야 이쁨을 받지요라고 우리 박정은 이게 정말 저 예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후배가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서로 싫어했는데 딱 제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똑같은 거 입고 왔어? 누가 저를 보고 대박.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데 봤더니 걔가?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후배가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후에 외근 만들어서 나갔어요. 갈아입고 왔어요? 이 친구가 더 이뻐 보이지. 벗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는 저보다 건데. 어리니까. 벗는 사람이 지는 건데. 하지만 다리는 제가 더 길었어요. 아, 여자랑 남자랑 영원히 풀 수가 없구나. 아. 첫 번째 단에서 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건 속 세 여자의 직업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 2대1로 단절된 셋의 관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아까 막 전화 통화할 때 누군가 들은 것 같은 뭘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나가는 거 같아요. 급히 나가다가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었다는 거 티내려고 떨어뜨리는 거 같죠? 그러니까 선배가 그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흠이잖아요, 흠. 내 비밀, 비리. 그러면 왜 들었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쟤를 아예 발설 못하게 걔를 매장시키려고 막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궁지에 몰린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가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뒤바뀐 채로 됐다는 건 뭔가 또 사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겠죠. 미용 가위가 상징하는 그녀들의 비밀. 같은 직장 선후배였던 세 여자. 선배 희진은 후배들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갔고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선배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미용 가위는 단절된 세 여자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제 폭행까지 갔으니까 점점 더 심각한 단서를 만나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추리 마스터 우리 교수님. 두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혹하게 이제 폭행에 된 원인이 된 흔히 말하는 가해자 두 여자분의 비밀에 대한 네. 왜 그랬어요? 왜? 왜 때렸는지, 그쵸. 왜 왜 때렸는지. 폭행했는지. 야, 저 빨간 핸드백에서 원피스 나오면 웃기겠는데. 같은 옷을 입었다. 좀 뭔지 가서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자, 드레스가 나오면 정말 웃기겠네. 두 번째. 폭행을 만든 거울. 내가 아니, 거울 보고 단서예요, 왜 거울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나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 그 선배가 뭐 하고 있는 거 거울로 이렇게 비춰져서 미용실이니까. 아, 미용실이니까. 선배가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실적도 좋고 잘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는 좀 더 꺾여가는데 33살. 근데 아까 수지인가? 네. 그 후배 중에 위에 후배가 지금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데 27살이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 그 헤어샵 뒤에 붙여놨더라고요. 1등 했다고. 1등 네. 했다고. 연예인 같아. 그러니까 좀 이쁜 후배에 대한 외모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젊음, 이쁨. 여성들 사이의 갈등이 훅 제한테 나온 것 중에 있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젊음에 대한 부러움.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이. 거울이 상징하는 바는 항상 이렇게 자기 외모 관리하는 또 이런 공주 거울은 특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질투를 하고 있었을 그 이제 선배. 피해자는 아마도 가해자들에게 뭔가 야 이거 한번 시술 받아봐 이래가지고 부작용? 네 시술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름아름으로 시술도 연결해주고 하잖아요.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표정이 안 움직여 손님들이 떨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정말 이제 손님들을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 얼굴에 부작용이 나서 실적이 뚝 떨어진 거죠. 보통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거울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울이라는 거는 자신의 이제 투영이기 때문에 내면? 자기에 대한 확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외적인 거를 표현해주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외모? 근데 사실은 재밌는 게
거울을 여성분들이 많이 가방에 뭐 필수품으로 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는데요. 네네. 거울의 크기나 모양의 그분의 성향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진짜요? 있어요. 궁금해요. 거울을 안 갖고 크면 다니는 클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소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안 가지고 다니시거나 가지고 다녀도 정말 동그란 거울 정도 하나. 그다음에 현영 씨 같은 경우는 저거거나 저거 핑크색이나 저거보다 더 크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막 블링블링해요. 완전 많아. 아니, 그러니까 외모의 관심도가 이 거울에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외모의 자신감도 거울에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난 누가 쳐다보는 게 싫어요. 내가 거울 보는 거. 저도요. 뭘 봐? 왜 봐? 이러다 싸운 거 아닙니까? 이빨에 고춧가루인데. 아니 이러다 오늘 주인공도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두 분이 현영 씨를 이랬는데 어머 나가. 그러니까 후배 둘은 자, 과연 거울이 어떤 의미인지, 왜 폭행까지 갔는지 VCR 보시죠. 잘 나갔던 아까 수지. 수지. 이마 너무 푹 꺼지지 않았나? 언니 내 이마 보고 희망을 가져. 얼마나 이뻐? 야 희진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된 후 알게 모르게 희진을 무시하는 수지와 세나. 희진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다. 아니 근데 기호비 사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지는 회식 자리에서도 주인공이었다. 머리만? 안 되지. 나 화장실 좀? 같이 가. 있잖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수지와 세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희진은 두 사람의 비밀을 꺼내놓았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안 했어? 수지와 세나는 직원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날 이후 동료들은 두 사람만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해? 나도 알려줘. 뭔데? 자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챈 두 사람. 결국 사건의 진상을 캐기 위해 남자 후배를 술자리로 불러냈다. 요즘 분위기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어요? 뭐 별거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이, 뭔데, 오빠. 사실 희진 누나가 다 얘기했어요. 언니가 뭐라 그랬는데요? 누나랑 세나가 눈이랑 코, 가슴 성형했다는 거.
3년 전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던 수지는 자신의 외모가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성형을 결심했다. 얼굴과 가슴을 성형한 후 수지는 자신감이 생겼고 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인턴으로 들어온 세나 역시 외모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왜 또 이러고 있어? 언니, 응?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수지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받게 된 세나. 그동안 후배들과 단골 손님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선배 희진이 폭로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크게 분노했다. 전화래요. 맛있다 간 거야. 알게 된 날 바로 찾아가. 언니, 바로 그냥 언니. 너희들 왜 이래? 몰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소문낸 선배 희진에게 안가품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폭행은 주로 희진의 얼굴에 집중됐다. 주먹과 발은 물론 뾰족한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희진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쁜 얼굴 다 망가져서 어떡하나? 희진의 외모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한 두 사람. 그들은 희진의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라내며 철저하게 보복했다. 너도 망신 한번 당해봐. 예쁘게 찍어줄게, 봐봐. 눈 떠야지. 과연 무엇이 그녀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일까? 좋아. 아, 예쁘다. 여기 보세요. 많이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홧김에 분노, 복수, 분노. 예. 역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분노만 섞인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되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막 그런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웃어봐, 사진 찍어줄게, 너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날카로운 뭐 키로 얼굴을 이렇게 긁고 앞으로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랑 나도 수치심을 느꼈으니 너도 한번 수치심을 느껴봐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은데 근데 얼굴 위주로 그렇게 자동차 키로 성형을 입히고 이런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피해자, 범인들이 뭐 중에 코, 눈, 가슴 같은 걸 성형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폭로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심도 느꼈고 복수감도 느꼈기 때문에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이제 얼굴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한 어떤 뭐 반작용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 동영상은 이제 수치심을 느껴보라. 더 이상 바깥으로 나다니 마라. 이런 방식의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겠죠.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화가 날지는 약간 예상은 되긴 돼요. 아 성형 사실 폭로했다는 거에 대해서요? 예, 왜냐하면 제 경우를 들면은 했어요?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엄마가 어딜요?
눈을 했었는데 잘못됐어요. 엄마가 그냥 막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어디 가는데 하고 갔다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선배도 있고 다 친해요. 너무 친한 선배예요. 한 20년 된 선배인데 앞에 계신 어떤 새로 만난 남자분들이 뭐 이제 일 때문에 만나서 있는데 아우 눈이 참 예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옆에 있던 언니가 얘 이거 한 거예요. 이런 거야. 본이 얄밉다. 근데 거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예를 들면 중요하죠. 여기가 막 웃고 떠드는 분위기고 이 일과 관계되지 않은 분위기면 괜찮은데 만약 그게 관계된 분위기면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지, 참. 내가 겨우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상 좋게 쌓아가고 있던 거를 마치 그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되잖아. 그렇죠. 성형한 거는 팩트이고 사실이지만 뭐 숨길 생각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사람이 딱 성형한 사람 확성기로. 네, 그렇게 이거 한 해버리면 거야! 당사자는 이러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그냥 나는 나로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굳이 아니 얘기 안 그거 해도 하면서 되는데. 하긴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언니 왜 이러지? 굳이?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죠. 굳이 할 그거 필요도 왜 없는 언니가 얘기를. 이럴까? 그 언니가 이 남자를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밤새 생각했어. 언니가 왜 그랬을까? 찬물 껴안은 거지. 나라면 그랬을까? 나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이 뱉어진 순간의 어떤 분위기나 정황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즐거운 분위기에서 뭐 성형 수술 얘기를 하다가 뭐 하나씩 이렇게 발설할 때가 나 있잖아요. 하나 오픈할게요. 하나 오픈할게요. 나도 했어요.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친구들하고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제 2007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2007년부터 저는 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거 뭐 숨길 것도 없고, 예전 사진도 다 있고 한데, 수술을 한 저나 수술하지 않은 저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현영 씨 말고 두 분은 상상도 못했어요. 딱 티나잖아. 나도 그렇게 티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에이, 류현영 씨 티 안 난다고요? 나는 속상도 그리고 한번 찍고. 옛날 사진 봐? 조금, 그때 화장이 그랬대도. 에이, 그리고 이교정했어요, 이교정. 그러니까 다 한 거죠. 뭘 교정이 뭐 교정이 무슨 성형수술을 교정이지. 어쨌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현영 씨나 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무덤을 하고 있는 사실 내가 먼저 갔어요. 근데 나는 누가 비보가 없어요. 아니 나는 뭐냐면 내가 혼자로 끝나길 바랬어. 이게 어떻게 혼자로 끝나요? 이거 혼자. 나 혼자로 끝나길 바랬는데 역시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 아이, 저 내가 아, 이거 다 아는데 뭐. 이거는 제작진이 우리를 염두에 둔 사건이야. 배 교수님 죄송한데 하고 싶은 분위기도 없으시죠? 예, 전 전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외모를 상중하를 평가한다면 그냥 저도 못생겼지만 한 중간 정도로. 상중하 중에 우리 심리 마스터 제 상중하 생각도 중에 만족합니다. 아, 만족하신다잖아, 두 분 다. 상중하 중에 상이네요 그럼 중상. 중상 이거. 그래요 상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상중하 중에 저도 뭐 중상 봅니다. 이거 봐. 저도 얘기해. 낫배드, 최상 낫배드.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배 교수님도 중상으로 얘기하시려다가 뭐 보통 정도로 얘기하신 거야. 낫배드, 낫배드. 자기가 실제 모습보다 좀 그래도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자들이요? 네, 정말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네, 여자들은 자신의 자신감이 실제보다 좀 더 예쁘지 않다, 뚱뚱하다 이렇게 느끼고 실제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보라. 너의 이제 몸 라인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봐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자기 몸보다 훨씬 뚱뚱하게 그린대요. 오 진짜요? 그 사람의 자존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가 수술하긴 했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 뭐 크게 없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외모는 나의 일부일 뿐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쿨하게 받아들여요. 네, 쿨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돈으로 수술했는데 뭘 그걸 또 숨겨요? 그럼, 뭐 숨겨 이뻐져서 저 행복해지면 되지. 그럼요. 근데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폭로나 그런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 타격이 굉장히 크죠. 인격 전체 어떤 그럼요. 부정물을 뒤집어 썼다고 존재 생각했네요. 가치가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가해자, 이 후배 둘 다 자기는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만큼은 내가
이후에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 된다라든지 나 존재에 대해서 완전 전체적인 무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받아들일 때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죠. 성형 중독의 원인도 역시 자기 만족, 기대감이 낮아서 계속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성형 수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우도 그러고요. 또 반대로 주변 피드백이 너무 좋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응원을 받는 느낌. 눈 하나를 했는데 갑자기 야 너 너무 이뻐졌다 막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처음엔 피드백 받고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사람이 재밌는 게 자기에 대한 기준이요. 원래 이만했었어도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서 이만큼 올라가면은 한 몇 달만 지나면 내가 원래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형 중독으로 가는 분들은 왜 자꾸 외모에 집착을 보이고 외모에 의지를 하느냐면 속이 허한 거죠. 그러니까 내적 만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새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랑받아서 그래요. 이 결론으로 어떻게 오기까지 알았지? 지금 아니 계속 근데 그런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면 저는 실제로 예뻐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쁘지는 않으니까. 예뻐 보인다. 인상이 참 좋아졌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뻐지는 거는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 때 이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인상이 좋아 보여서 상대방들이 마음이 훨씬 소통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감을 없애고 이 사람과는 어떤 걸 잘 통할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쓸데없이 긴장을 안 가져도 되겠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겠다.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게 금방 생길 수 있는 얼굴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결심했어요. 27세 시절. 27세. 네. 삶이 재밌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일도 재미없고 사실 뭐 앞으로 이제 난 30살이 되면 희망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고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손을 본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그만큼 빈곤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만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저라는 사람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대를 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눈을 고치고 입을 고치고 사실 전신 성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끝이냐 아니면 그게 시작이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뒷담화를 했다라는 거죠. 뒷담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3, 4, 5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뒷담화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비밀을 공유하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의존이 커지는 거고 그만큼 서로 배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렇게 여기서 되는 거죠. 얘기한 건 누구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네. 근데 여성들은 꼭 뭐 성형을 뛰어넘어서 누가 예뻐지면 쟤 예뻐진 것 같지 않니? 쟤 뭐 한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그 예뻐진 외모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게 이제 보통 동창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 쟤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어쨌는데 지금은 쟤가 어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는 나하고 같은 레벨 혹은 나보다 못한 레벨이라고 치부하던 상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보다 나아졌을 때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런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뒷담화는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욕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야 그게 나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거울이 상징하는 그녀들의 심리. 선배 희진의 입을 통해 알려진 후배들의 은밀한 비밀. 그것은 외모 컴플렉스로 힘들어하던 후배들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인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후배들은 잔혹한 폭행으로 보복했다. 손거울은 외모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서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단서는 뭡니까? 폭행 원인은 밝혀졌는데 예. 그토록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했어야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도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라는 건 너무 좀 의외라서. 맞아. 그 단서를 풀어줄 세 번째 단서는 우리 석정님께서 공감 마스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에 예쁜 목걸이를.
폭행을 했어야 했느냐 이유 뭐죠? 목걸이? 목걸이? 팔찌예요? 팔찌예요? 아니 저 팔찌 그 팔찌 아니야? 아까 선배 집 문 잠고 들어갔던 그 그 팔목에 손에 씌워져 있던 팔찌. 어디? 가해자가 문을 가해자가 닫고 문 잠글 잠잖아요. 가해자들이 하고 있던 발찌. 이 팔찌 때문에 다시 한번 때렸다고요? 팔찌? 이거 의리 팔찌 아니에요? 의리 팔찌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의리 반지 같은 우정 거. 팔찌. 우정 팔찌. 우정 반지를 맞아야지. 이게 팔찌가 두 개네. 두 개 붙인 어디? 거예요? 네. 그래요? 나 두 줄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그 돼 있구나. 가해자 둘이 의자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피해자랑 가해자 중 한 명이 이걸 나눠 낄 정도로 친한 거야. 친했었는데 그랬던 것 같다. 친한 사람이 내 성형 사실을 이런 식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분노가 커진 게 아닐까요? 저는 곽재원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래 여자들 셋이 학창 시절에 친구가 되면요. 꼭 얘네 둘이 친해지든지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옮겨가요. 따로 내가 바로. 좀 일찍 조퇴하고 집에 간 날, 그 다음날 와보면 얘랑 너무 단짝이 돼 있다? 그럼 내가 혼자 외톨이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옮겨가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둘만 단짝이 되더라고요. 셋이 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해자 중에 한 사람과 피해자가 피해자랑. 짝꿍이었어.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딱 생기면서 걔한테 이 짝꿍이 옮겨간 거지. 그런 것 그래서 같다. 피해자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근데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왕따 사건이 네. 따돌림 사건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자들 셋이 있을 때 어쨌든 여자 짝꿍이. 셋인데 팔찌는 두 개니까 예, 피해자랑 가해자 한 명씩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가 어떤 계기로 풀어지면서 막판에 뒷담화까지 듣게 되면서 정말 끝까지 가게 되는 건데 자 과연 저의 추리가 맞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만 새 여자.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새 여자는 아주 가까운 선후배 사이였다. 그들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고 난 후였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수지. 네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네, 내일 모레요? 네, 그날로 예약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응? 짜잔. 이게 뭐야? 저번에 놀러 갔을 때 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 이쁘지? 팔찌야? 응. 사줄게. 너무 예뻐. 짠. 너도 있어? 수지와 세나의 관계는 성형에 대한 비밀을 공유한 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같은 20대인 수지와 세나가 가까워지면서 30대인 희진은 조금씩 멀어져 갔다. 결국 잔혹한 범죄로 마주하게 된 세 사람. 예. 5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끔찍한 고문과 폭행. 그것이 가능했던 건 그들이 하나가 아닌 둘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배신감이 아니었네. 배신감이 아니라 이제 그 후배 둘의 우정의 표시였고 둘이 아니었고 하나였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다라는 게 저도 그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합체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팔찌는 그 후배 두 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상징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감이 공통의 비밀을 폭로한 거에 대한 이 분노심 응징. 또한 유대감이 더해지면서 더욱 증폭된 거죠. 그렇죠. 가능한 거죠. 이제 만약에 혼자 그렇게 하면 못하죠. 뭐 일종의 군중 심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혼자 못하는 일을 둘이서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여중생, 여고생들이 동반 자살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아이템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같이 뭐 머리핀이 같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일기장을 보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일기장이 똑같은 거예요. 이 모양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부천 세자매 동반 자살 같은 형태도 말하자면 그런 유대감의 형태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같이 끈을 메고 뭐 뛰어내리기도 그러니까 하고.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하나니까. 우린 하나니까 너 잊지 않았지? 죽는 그러니까 것도 하나니까. 자존감이 약하니까 그래 나도 얘네랑 같이 가줘야 되나 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약간 든 생각은 이 폭행을 하고 있는 걸 놀이를 하고 있다고 둘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무리 술이 들어갔어도 저 정도까지 폭행을 한다는 건 저 가해자 둘이 정말 많이 미성숙하다는 거. 그러니까 20대지만 10대들에서 왕따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팔찌의 의미는 그 피해자와 팔찌. 가해자의 우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배 교수님, 원래 세 분은 친한 사이였다고요? 예, 원래 셋은 친한 상태였는데 후배 둘이 어떤 계기로 이제 더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차이가 나면서 서로 이제 소원한 관계가 되면서 이 사건의 그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셋이 친했을 때조차도 30대와 20대들 둘이 20, 30대 피해자와 20대 둘 가해자 간에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차이라든지 근데 언니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동생들 사이에는 그걸로도 연대감이 생겼을 수 있고요. 서영이라는 걸 통해서 서영 사실을 공유하면서 더 유대감이 강해졌을 거고 혹은 언니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좀 군림하거나 동생들의 뭔가를 좀 무시하거나 이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 좀 이해 가는 게 굉장히 난 친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둘이 나를 빼놓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저는 그 배신감이 저도 좀 많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사실을 제가 몰라요. 그랬다가 뭐 SNS나 이런 거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얘네 지금 수영장 얘네 둘이 놀러 갔네 이러면 약간 삐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대도 20대랑 30대잖아요. 왜 회식하다 보면 20대 동생들하고 저희도 이제 회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2차 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위치 안 알려주고 다 집에 간다 그러고 하나 둘씩 갈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배신감. 가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야. 집에 가는 거야. 되게 신나는데 가는 것 같은데 위치 안 알려주고 가은이랑 남편한테 가요. 아이고 참. 그런 거 삐진다고 나이 아니,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왜? 나이도 있는데 직급이란 게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때 되게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게 분명히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 사실 이 후배들이 훨씬 더 활발히 일을 하고 또 자기네끼리 이제 쿵짝쿵짝 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너네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그런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래서 자체가. 점점 더 속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더 고립시켰는데 아마도 그런 심리 상태를 이분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 손님도 없지. 얼마나 비참해. 이제 그 부분 좀 얘기해봐요. 여자들의 우정 그리고 남자들의 우정. 차이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은 좀 외향적인 활동을 하면서 같이 많이 그 친분을 다진다면 여자들은 확실히 비밀 공유하면서 좋은 정보, 나 여기 아는데 같이 가볼래? 여기가 진짜 뭐 여기 점 잘 본데. 그런 거야. 자신의 어떤 차 이런 거. 무형의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넌 나한테 이걸 줬어 뭐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고 무리지어서 전쟁을 하던 버릇. 예, 실제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내 친구라는 건 나의 전쟁 전우이자 동료라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즉 같이 무리지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혹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내 목숨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도가 좀 무조건적인 경우가 많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무리져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여성들은 관계지향형이잖아요. 모여서 여기 채집하고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드러나는 정보가 있고 나만 아는 정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보 공유를 하면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뭘 따먹으면 맛있고 뭐 이런 정보는 공유를 하되 예를 들어서 누가 사냥을 제일 잘하는지 어떤 남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 뭔가가 나만 아는 뭔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상당히 남에게 오픈을 안 한다든지 혹은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따로 오픈하는 따로의 이런 소그룹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데 이 드러난 소그룹은 아니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 때 화장실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원래 여자분들 같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고 말든지 그걸 왜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냐고 화를 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친구가 펑펑 울었어요. 석정이 형이, 석정이.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니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난 화장실 안 급해 이러면 되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짜증이 나면서 딱 끊어버렸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8, 9학번 같은 친구였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친해요. 아, 다행히. 네. 우정 팔찌가 상징하는 그녀들의 비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려왔던 후배들. 먼저 성형을 경험한 수지의 권유로 세나도 성형 수술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똑같은 팔찌를 나눠 끼며 우정을 맹세했다. 우정 팔찌는 잔인한 폭행까지 가능하게 만든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지금 구속 수감 중인가요? 피의자들은? 예, 지금 감금 상해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돼 있어요. 문제는 합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치료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형의 좀 달라지겠고 최소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겠지만은 아직은 이게 이제 재판 중이군요. 진행 그렇죠. 전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해죄와 그리고 감금죄와 그리고 이제 그 상해의 정도가 고문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형 아니,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성형 수술을 선택한 후배들. 후배들의 실적이 높아질수록 선배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렇게 후배와의 관계는 멀어져 갔다. 질투심에 휩싸인 선배는 후배들의 성형 사실을 소문내고 말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배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잔인한 보복에 나섰다. 외모에 대한 욕망으로 빚어진 폭행 사건. 그녀들의 폭행이 이토록 잔인하고 모욕적이었던 것은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황수정 씨는 오늘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성형 사실 얘기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외모 컴플렉스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배우를 하다 보니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쁜 역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이뻐야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얼굴이 막 이렇게 성형을 해서 이뻐지고 어머 세상에 이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의 그 얼굴이 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모든 사건이 열등감과 자존감에 대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열등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냥 못생겼든 예쁘든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느낀 건데 자나깨나 항상 입 조심을 해야겠다. 네. 어쨌든 7번째 이야기도 더욱더 화제가 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ords disappear. Words once so clear. Only echoes passing through the night. The lines on my